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도 뉴욕 증시 참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자, 주요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과 또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한 예고, 또 거기다 이제 고용 보고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강한 고용, 지속된 고용 보고서. 자, 먼저 이제 고용 보고서 쪽에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을까요? 네, 그 고용 보고서는 한마디로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 자체는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골디락스라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장 중반 이후 주가 좀 흘러내리면서 일단은 주간 단위 3지수 모두 조금 아쉬운 상태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일단은 고용 보고서부터 잠깐 좀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실업률이라든가 신규 일자리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좀 아쉬움 남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가 시간 기본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은 모든 것이 좀 회복했다라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고용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이것은 FOMC에서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보고서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한다고 좀 월요일 날 발표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어떤 회견을 통해서 계속 나온 얘기가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이제 발표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상대방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가 10% 관세했으면 상대당도 10% 아니면 또 20%는 똑같이 20% 하자. 그래서 쉽게 해서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가 해당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아직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해당되는 거가 그들의 입장에서 월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좀 인도가 좀 해당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의 수많은 이머징 마켓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좀 해당될 거라는 얘기가 이제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 이제 3차로 세 번째로 나는 것가 일본, 한국 뭐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완전히 뚜껑 열리고 나서 일단 시각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관세 얘기가 나오면 주시장이 호재일 수는 없으니까 주시장에서는 일단 악재 인식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그래프가 먼저 좀 지나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시간 대학의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년도 아니면 1년 아니면 1년, 5년짜리 두 개 다 발표를 하는데요. 1년 후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예상치보다 좀 높게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물가 좀 올라가지 않겠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이 결국 물가를 떨어뜨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약간씩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두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미국 주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래프 몇 장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3대 지수 흐름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보고서 처음 나왔을 때는 플러스 났다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3대 지수의 흐름이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달러도 약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은 이제 선물 지수, 선물 가격으로 보면 2,900달러.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금 한 돈 사는데 뭐 제가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지만 금 한 돈 반지하려면 뭐 60만 원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역시 금값도 사상 최고가로 지난 금요일 날도 마감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한 주로 마감됐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말 사이에 오늘 인사이트 주제였던 고용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좋았는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제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전강 후약 역시 변동성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마존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역사상 최저 성장 예고. 어제 그 지난주 실적에 나온 아마존 얘기인데요. 실적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추후에 대한
성장이 좀 최저 예고가 되었다. 주가가 좋지 못했는데요. 네, 주가는 4% 정도 내려갔는데 이 4%라는 의미는 저희가 금요일 새벽에 방송했을 때 시간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게 일단은 마감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증가율이 3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3분기에는 19.1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18.9가 나왔었는데요. 다만 빅3 중에서는 지금 그나마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위축이 없이 그냥 꾸준한 성장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서 좀 많이 꺾인 것이 첫 번째가 구글이 되겠고요. 두 번이 애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고 세 번째가 그 AWS 즉 아마존인데요. 꾸준하게 18, 19%대 성장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사 중에서는 가장 견조합니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마켓시어 1위 회사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분기 기준으로 보면 3분기 대비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11.3%로 사상 최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무서운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약간 겸손하게 얘기한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영업이익률이 워낙 탁월하게 나오고 있고 타사 대비 상당히 안정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적극적인 투자, 회사에서는 일생 최대의 또 한 번의 사업 기회 이런 등등 얘기면서 장밋빛 희망도 여전히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내린 것은 한 곳밖에 없고 오히려 올린 것은 10곳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3사가 전부 다 빅테크가 발표가 하면서 빅테크의 자본적 지출의 큰 폭 증가세가 재확인됐는데요. 바로 이것은 오롯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엔비디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AI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존 아마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네, 앞으로? 맞습니다. 예, 자 아마존의 그 AI 지출 우려로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예고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팔란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대신에 살 수 있는 ETF 없어요? 라는 질문이 주말 사이에 참 많았습니다. 팔란티어 지난주 방송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 1년 새에 4배,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이 팔란티어 저희가 오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학용 위원님은 뭐 팔란티어 초기부터 아주 계속 관심권을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저 댓글 봤는데 네네, 그렇죠. 재밌게 쓰신 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판단은 각자들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식을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본적인 방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상장했을 때 주가는 올라갔다가 그다음 훅 떨어져서 이게 5달러, 6달러까지 잠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배라는 주식이 났는데 그렇지 2년이 안 돼서 10배가 났는데 핵심은 처음에 시장에 상장할 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흑자 전환하면서 S&P 500으로 편입되고 이런 과정에서 주식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났었냐? 테슬라에도 나타났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얼마나 주가가 계속 올라갈지 모릅니다. 다만 이번에 테슬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제2의 테슬라라고 얘기 많이 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파산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또 충격적인 말씀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제2의 뭐뭐 땡땡이라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제1의 바로 그 주식이 아니면 나머지는 굳이 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너무 특정한 주식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방향성이 갖춘 ETF를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시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금요일 날도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마 찾기가 힘드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찾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너무 이제 AUM이 다시 말씀드리면 운용 자산 규모가 너무 작으면 트레이딩이나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 자산은 웬만하면 10억 달러 이상 아니면 최소 1억 달러 정도 이상이 되시는 ETF를 좀 찾아보시는 게 많겠고요. 이런 얘기를 딱 하면 많은 분들이 2배짜리만 찾는데 2배짜리는 저희 방송의 취지랑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다 배제하겠고요. 거기 관련된 콜옵션 매도 이런 쪽 하는 것도 저희 배제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1억 달러 이상의 ETF가 되겠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팔란티어가 속해 있는 비중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가장 무난한 것은 IGV입니다. 비중 한 6.9%, 7% 정도 되는데요. 소프트웨어에 좀 집중돼 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IGV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ARK 시리즈가 있죠. 그중에 ARK가 역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캐시우드가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바로 ARK에서도 꽤 많이 주식을 갖고 있다. 이것도 역시 7% 정도 갖고 있겠고요. 나머지 두세 개가 FPX라는 거는 소위 신규 IPO 한 것 중에 성장성이 높게 이제 기대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FPX입니다. 그래서 FPX에도 꽤 팔란티어가 들어가 있겠고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각각 13.1%랑 12.9%를 갖고 있는 건데요. 13.1%는 글로벌 X죠. 글로벌 X는 아시다시피 미래에셋이 오너십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쉽게 해서 방위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방위 산업과 테크가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드죠. 방패라는 그런 의미로 쉴드란 걸 제가 그 심볼을 만든 것 같은데요. SCHLD가 13.1% 정도 비중을 갖고 있겠고요. 역시 또한 13% 정도 갖고 있는 거가 어댑티브 셀렉트 ETF라고 해갖고 ADPV입니다. 이거는 역시 한 12.9% 13% 있는데 상대적으로 AUM은 가장 작습니다. 1억 달러 감 넘기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13% 정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종목들이 여러분들 스타디 해보시고 보유 종목들은 어렵지 않게 스타디 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관련 ETF 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 관련된 그 ETF 참 관심이 많습니다. 팔란티어 첫 100달러를 돌파하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팔란티어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 너무 가격이 높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변동성 좀 대응할 수 있는 ETF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마키로 찍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약주 요즘 어때요? 오랜만에 보는데 요즘 한번 중간 점검 좀 해볼까요? 네, 그 제약주라고 해서 너무 좀 좁혀보시면 안 되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주가 포함된 헬스케어 섹터가 지금 연초 대비 11개 섹터 중에 가장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섹터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늘 말씀하신 IT만 봐서는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 한 해의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안에서 시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거나 그 중에서도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높아지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표로 한 2장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더 보신다 그러면 요즘은 대표적인 소위 그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 피처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덱스컴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제약 유통의 1위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맥케슨이라는 기업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모두 포함된 ETF로는 XLV라는 업종 대표 ETF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하경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